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 김세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열심히 우리 과학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우리 기초특강 진행해 주실 거고요. 기초특강 중에서도 오늘은 벌써 4번째 시간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4번째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느 부분을 진행을 해보실 거냐면요. 바로 지구계와 판구조론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졸 검정고시의 내용을 학습하시기 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졸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중졸 내용이 바탕이 돼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졸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고졸을 공부를 하실 거고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지 한 번씩 더 다잡아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계와 판구조론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고졸 시험을 보실 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원에서 지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 지구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요 계라는 것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구계 또는 지구 시스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개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개모임 갔다 올게요 하는 그 개 있잖아요. 그 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개모임 같은 경우도 개모임을 하시는 이제 구성원들이 있으실 거고 그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커다란 개를 유지를 하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 지구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구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지구를 이루는 암석, 토양, 공기, 강과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커다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계 또는 지구 시스템인데요. 자, 이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해서 이렇게 5가지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5가지를 일단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가지를 각각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봐 주실 거고요. 거의 고졸에서도 매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5가지의 구성 요소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실 거고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우리가 예문을 읽고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일단은 5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우리 직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직권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는 지구에 타고 있잖아요. 이 지구, 우리가 밟고 있는 지구의 겉부분에서부터 지구 내부까지 모두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밟고 있는 부분 대체로 이제 뭐 토양, 암석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토양,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에서부터 내부까지를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피자 조각같이 한번 잘라봤어요. 자, 이렇게 잘라봤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멘틀, 그 안쪽이 멘틀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같은 경우는 외핵이 되겠고 그리고 그 안쪽은 내핵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요거 다 해서 우리 직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고체입니다. 고체고요. 고체예요. 그런데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라는 것도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고체입니다. 대부분 고체이긴 한데 하나 이렇게 액체인 친구도 들어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권하고 기권을 살펴봐 주실 건데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부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직권 같은 경우는 이들을 이루고 있는 뭐 암석이라던가 흙이라던가 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직권이 되겠죠. 자, 그다음 수권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해수예요. 바닷물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 누구냐면 빙하가 되겠습니다. 빙하, 그리고 많은 것이 이제 지하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강과 호수 요런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해수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극지방이라던가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빙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석 틈이나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에 흐르고 있는 물 지하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강과 호수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이 수권 같은 경우는 기권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 온도를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권입니다. 기권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또는 대기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 변화가 생깁니다. 구름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비 오고 눈 오고 이러한 날씨 변화가 생길 수 있고요. 자,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을 차단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이제 이 대기권 중에서 오존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라는 부분에서 태양에서 오고 있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빛이라는 것이 이제 태양에서 오고 있는 자외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서 차단을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권이 있으면서 온실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권이 있으면서 대기가 있으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고요. 광합성하고 호흡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누구냐면요. 광합성에 필요한 거는 이제 누구냐면은 기체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러한 기체 성분 같은 경우 우리 어디에서 얻게 되냐면 기권으로부터 얻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직권, 수권, 기권 이들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것들 포인트로 해서 한번 더 잡아드렸습니다. 직권의 내부 구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고 외핵은 액체 상태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요. 수권 같은 경우는 해수가 대부분입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빙하, 지하수, 그리고 강과 호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기권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공기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태양에서부터 오고 있는 자외선, 유해한 빛인 자외선을 오존층이 이제 차단, 흡수해 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온실 효과 일어나고요.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호흡에 필요한 산소 이런 것들이 기권에 있기 때문에 기권으로부터 그러한 기체들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 보셨고,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생물권부터 한번 봐주시면, 생물권은 사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도 바로 생물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직권에도 살고 있고 수권에도 살고 있고 기권에도 살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외권 같은 경우는 기권 바깥의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우주인데 지구계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지구에서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었다면,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구계의 여러 이런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외권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태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권도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양뿐만 아니라 뭐 달, 별 이런 것들 우리 외권에 속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5가지 구성 요소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5가지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으니까 이 5가지에서 뭘 봐주셔야 되냐면요.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 예문이 주어질 겁니다. 예시문이 주어질 거고 그 예시문을 보시고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5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자연현상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문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가 딱 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냐면 수권, 뭐 기권, 외권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예문을 읽으셔도 이제 어떤 것이든지 대비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화산 활동으로 기체가 방출됐습니다. 이런 예문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직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화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하에 있는 이 마그마라는 것이 좀 지표 중에서 좀 약한 곳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화산 활동이 되니까 직권이 되겠죠. 근데 이 화산이 일어나면서 여기에서 그냥 뭐 마그마가 나와가지고 용암으로 흐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산 가스, 화산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체로 방출이 되면서 기권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문의 그 예제의 글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뭐 볼까요? 생물의 광합성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생물의 광합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식물들이 이제 주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식물들, 생물, 뭐 포괄적으로 생물이라고 봐주신다면 여기는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생각해 주시면 뭐가 필요하냐면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되니까 기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문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석회동굴이 형성이 됐대요. 요것만 딱 보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졌는데 석회동굴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석회암 지대가 있는데 이 석회암 지대에 누가 흘러야 되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석회암 지대를 녹이게 돼요. 석회암 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지하수가 막 흐르게 되면 얘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녹이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 와 여기 동굴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석회암 지대에 동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회 동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회암 지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직권일 거고요. 그리고 누가 흘러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지하수.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흘렀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권과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딱 읽으셨을 때 직권과 수권의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문들이 나올 때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에 주어져 있는 내용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너무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하시면 다른 이런 영역들까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 제시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화석연료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화석연료라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이 생명체들이 이제 생물들이 사체가 되고 그 사체가 땅속 깊은 곳에 묻히면서 공기를 최대한 산소 접촉을 최대한 안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하 깊은 곳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화석연료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생물들이 묻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생물의 사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권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 생물들이 어디에 묻혔다고요? 땅속 깊은 곳에 공기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묻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직권에 묻혔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생물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구성 요소,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를 읽으실 때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인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판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구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지구 내부 구조를 피자 조각같이 한번 잘라봤어요. 바깥쪽부터 명칭을 봐주시면 가장 바깥쪽은 지각이고요.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판이라는 건 없는데요. 그렇죠? 아니 판 없는데요? 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판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지각하고 멘틀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근데 지각에서부터 멘틀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멘틀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지각하고요. 그리고 멘틀 윗부분이 더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판이라는 것은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들을 합쳤을 때 두께가 약 한 100km 정도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각이라는 친구를 한번 봐주시면 해양지각이라는 친구가 있고 대륙지각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만약에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해양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해양지각 같은 경우 우리가 해양지각 같은 경우 자체가 조금 두께가 얇아요. 지각을 봐주셨을 때 해양지각이라는 것이 있고 해양지각 그리고 대륙지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 봐주시면 지각이 5에서 35km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양지각이라는 친구가 대략적으로 한 5km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지각이라는 친구가 대체로 한 35km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지각 같은 친구가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해양지각을 포함한 판인 해양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아요. 두께는 얇지만 이 친구들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두께는 얇지만 밀도는 빽빽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대륙지각이 상대적으로 두껍기 때문에 대륙판 같은 경우도 두께가 두껍고요. 근데 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밀도는 좀 작은 편이다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판이라는 것을 살펴봐 주셨는데 그러면 판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판이라는 걸 살펴봤죠. 판이라는 게 누구라고요? 지각에다가 상부 멘틀이요. 상부 멘틀. 그렇죠? 그러면 판 밑에는 누가 있을 거냐면 판 밑에 멘틀 있을 겁니다. 아직 멘틀이 남아 있겠죠. 자, 근데 판 아래에 이 멘틀이 뭐 하냐면요. 대류라는 걸 합니다. 사실 멘틀이라는 친구도 어떤 상태냐면 고체 상태예요. 고체. 근데 어떤 고체 상태냐면 유동성 고체예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물질은 올라오고요. 그리고 위쪽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은 내려가고요. 뭐라고요? 자, 아래쪽에 따뜻한 거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거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멘틀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걸 우리가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위에 있었던 판 같은 경우도 얘가 요렇게 갈 거니까 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판 밑에 누가 있다고요? 요것이 이제 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판 아래에 멘틀이 있는데 이 멘틀이라는 친구가 고체긴 고체인지
고체긴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예요. 유동성 고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아래쪽에 있는 친구 상대적으로 따뜻한 친구 올라오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친구 내려가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멘틀이 대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는데 그 대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느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죠. 굉장히 뭐 1년에 수 센티미터 정도로 굉장히 좀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느리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판을 봐주셨을 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봐주셨을 때 이 판이라는 것이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판이라는 친구들이 다 다른 방향,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판과 판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고졸 공부를 하실 때 그때 학습을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 판 아래에는 멘틀이 있는데 멘틀이 대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 표면을 봐주셨을 때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판 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판,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이 각각의 판들이 움직여요. 왜 움직인다고요? 판 아래에 있는 멘틀이 대류를 하잖아요. 그 대류함에 따라서 이 판이라는 것이 움직이게 되고 이 판이 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 판의 경계에서 어디에서요? 판의 경계, 요런 경계 있죠. 그러니까 판과 판의 그 경계 부분에서 화산이라던가 지진이라던가 이러한 지각 변동 같은 경우들이 대체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지구 표면이 여러 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난다라는 판 구조론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화산 활동하고 지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진이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지진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땅이 흔들리면 우와, 지진이다! 대피하자!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에 급격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진동이 지표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옆에 공터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하시는 상황에서도 뭐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뭐 이런 동굴이 있었는데 이 지하에 있었던 동굴이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지층이 끊어지고 있는 단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층이 끊어지는 단층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진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진원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진원, 요거는 지진의 근원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원, 그럼 여기가 지진의 근원지니까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진원인데 이 진원 위쪽으로 쭉 올라왔을 때 지표면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진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도 뭐 진원이 어떻고 진앙이 어떻고 막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지진의 세기가 있는데요. 지진의 세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지진이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라고 해서 나타내는데 숫자가 크면 상대적으로 강한 지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진의 세기를 우리가 진도라고 해서도 표현을 하거든요. 진도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보시면 지진이 나타났을 때 특정 지역에서 땅이 흔들린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최대한 안 일어나는 게 좋겠지만 뭐 이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가까운 A 지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먼 B 지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 지점하고 B 지점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흔들렸을까요? 아무래도 지진이 여기에서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A 같은 경우가 땅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흔들렸을 거고 피해가 있다면 피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A가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봐주셨을 때는 특정 지역에서 땅이 흔들린 정도라던가 피해 정도를 나타낸 거. 그것을 우리가 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여기 A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진도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B는 상대적으로 진도가 작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도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어떤 특정 지역에서 피해의 정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세기는 규모를 좀 자주 나타냅니다. 규모로 나타내야 이 지진이 실질적으로 방출된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강한 지진이었겠구나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좀 약한 지진이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의 세기, 규모와 진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지하에 있는 이 마그마가 있을 겁니다. 이 마그마라는 친구가 굉장히 온도가 뜨겁죠. 근데 이 친구가 지표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제 화산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각 중에서도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분출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산하고 지진을 왜 학습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판하고 판이 있어요. 지구 표면은 약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판과 판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판과 판이 멀어질 수도 있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의 어디요?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게 중요하죠. 판이 있다면 판의 이 경계 부분에서 뭐가 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지각 변동이 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화산이라던가 지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맞을까요? 판의 경계에서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거 맞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죠.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좀 주로 일어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판의 경계에서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판이 있으면 판의 뭐 중심부에서도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 판의 경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잘 일어나는 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의 용어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데요.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좁고 긴 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진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번에는 화산이 자주 나타나는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봤더니 여기도 좁고 긴 띠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화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한번 표시를 해봤더니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더래요.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대체로 일치하는 거지 무조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체로 조금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진이라던가 화산 활동 같은 이런 지각 변동, 요거 같은 경우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기 때문일까요?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판하고 판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판하고 판을 이렇게 부딪히면 흔들리겠죠. 지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판하고 판이 이렇게 판하고 판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묵직한 판이 있으면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드르르르르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마그마가 생길 수 있어요. 마그마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약한 틈이 있으면 뚫고 나오니까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화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꼭 여기에서만 아니고요. 주로 대체로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므로 대체로 지진대, 이런 지진대, 화산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 보잖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 같은 경우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진대, 화산대 이런 용어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구계하고 그리고 우리 판 구조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샅샅이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도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이제 이 판 구조론을 학습을 하시기 위해서 지각 변동, 그다음에 그 판에 대해서 우리 왜 대륙판, 해양판 이런 판 있잖아요. 그거 공부를 하시고 이제 판과 판이 가까워지고 판과 판이 멀어지고 그리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는 그 부분에서 그런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형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지금 오늘 하셨던 내용에다가 살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하시는 내용 정확한 명칭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학습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한 게시물에는 질문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원하시는 답변 얻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